안녕하세요. 매지온이 1월 19일에 온라인 주주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2주 후에 제출일자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지사항이 나왔는데 2월 2일자 NDA 재제출 관련해서 회사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3월 26일 미국 시간으로 NDA를 재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회사가 진솔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HLB 사례를 생각해본다면은 이렇게 3월 26일 날짜를 확정 지게 되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악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제출 일정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당사를 믿고 기다리는 그런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지한 것은 아닌데요. 기존에는 초기 예상 시간보다 늦어졌던 사유가 OL이 임상시험의 추가 데이터 양이 방대하였고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병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은 일정 기간 병원을 폐쇄하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코비드 환자가 발생을 해서 병원이 폐쇄하니까 임상의도 이런 데이터들을 작성하고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의 작업은 이러한 외부 변수 요인도 없으며 회사에서 충분히 관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이렇게 3월 26일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변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이렇게 NDA 재제출 일정을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매지원의 일정을 잠깐 보면은 2020년 6월에 FDA에게 NDA를 신청했었죠. 그러면은 2019년 12월까지 데이터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가 좀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FDA 규정상 재제출하기 위해서는 2020년 8월까지 생성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12월까지 데이터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8월까지 생성된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럼 매지온은 어떤 거에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안정성 데이터 매핑 수정이랑 OLE 장기 안정성 시험 데이터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CRO를 새로 섭외했다고 하고요. 여러 도표가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DA 제출 자료에는 도표 같은 것들, 시각화해서 들어가는 자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1월 20일 확실한 NDA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진행 사항을 알게 되면은 매지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겠다. 그게 2주 뒤였는데 3월 26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DA를 제출할 때는 NDA 패키지라고 행정적인 서류 플러스 신약물질과 적응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NDA 패키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OLE라는 시험도 추가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상시험 이름이 FUEL입니다. FUEL 시험을 끝낸 환자 또는 신규 환자 총 300명에게 유대나페을 1년 이상 복용시키면서 그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의 경우에는 NDA 신청 시 장기 안전성 시험도 완료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임상이 끝나고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자료들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정도 복용을 시키니까 1년이 걸리겠죠. 자, 임상 3상 다음에 하는 건데 FDA에게 IND 당시에는 이 장기 안정성 시험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그때까지의 자료만을 정리해서 내도록 FDA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연기가 되면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OLE 시험 데이터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정성만 본 게 아니라 운동 능력 측정 데이터도 얻을 수 있었다는데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제출하면은 FDA에서 승인 검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회사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OLE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이전에는 2019년 12월까지였는데 2022년 8월로 컷오프해서 취합하게 됩니다. 매지원의 경우에는 CRO를 지금 임상시험 관리 CRO에서 데이터셋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또 다른 CRO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CRO가 최소한 2개 이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NDA 작업 경험이 풍부한 다른 CRO로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바로 통계 분석을 하고 NDA에 필요한 자료들을 생성합니다. 뭐 시각화할 수 있는 테이블, 뭐 피규어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또 메디컬 라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또 다른 별도 CRO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관리 CRO에서는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하는 CRO에게서 자료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드는 CRO에게서 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FDA에게 제출할 NDA 패키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 제출할 때도 이 CTD라는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NDA 제출 형식이 있죠. FDA에서는 이런 제출 형식을 만들어둔 이유가 업무가 느리거든요. 각각 포맷이 다르면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용어를 찾을 때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뭐 리스팅 이렇게 하면은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만약에 서류로 제출하게 된다면은 그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전부 다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로닉하게 제출 형식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FDA에서는 업무 효율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 또 다른 CRO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CRO는 앞에서 라이팅 전문 CRO가 작성한 보고서를 NDA 제출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왜 이렇게 CRO가 많이 나오느냐, 전부 다 외주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웃소싱을 한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메지온의 NDA 재제출 일정이 3월 26일 미국 시간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개념이 있는데 블리츠스케일링이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회사 덩치 키우기. 구글은 8년, 페이스북은 6년, 우버는 7년 만에 거대 기업으로 부상했다. 블리츠스케일링은 군대 용어 기습과 기업 확장을 합친 스타트업의 용어입니다. 여기 앞에가 기습이라는 뜻이고요. 요 스케일링이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습, 확장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용어입니다. 핵심은 뭐냐? 기습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탁 치는 거죠. 단기간에 화력을 집중해서 결정적인 규모에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한다. 단기간에 결정적인 규모에 도달하는 것. 요게 바로 블리츠스케일링. 그래서 소소한 문제는 무시. 블리츠스케일링은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벼랑에서 뛰어내려 떨어지면서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과 같다. 요게 지금 부품들이랑 같이 떨어지죠? 순식간에 조립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탑니다. 그러면서 제트 엔진을 점화시키면서 날개를 다는 것, 이것과 같다. 딱 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순식간이다. 많은 창업가들이 사업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죠. 물론 서정진 회장 같은 분은 쉽고 재밌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하나만 시가총액이 40조가 넘어가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블리츠스케일링은 리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의 제목입니다. 리드 호프만은 링크드인의 코파운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리드 호프만은 링크드인을 30조 원 현금으로 매각했다고 합니다. 빌리어네어죠 벌써. 이분의 핵심 이론은 뭐냐면은,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퍼스트 스케일, 시장을 선두로 선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규모를 달성한 자가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된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타이밍에 폭풍처럼 성장해야 한다는 게 블리츠스케일링의 이론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은 설명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링크드인을 30조 원에 현금을 매각했다고 하니까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